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나름 자신 있고 수익을 올린 경험이 많아 지인들 부탁에 의해서든 내가 제안을 했던지 간에 주식 코인 투자를 대행해 주었다가 유사수신이나 사기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정식으로 투자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부업이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인들 부탁을 받고 자산 운용에만 도움을 주었다거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나 지인 등 극소수 사람들로부터만 돈을 받았기에 갑자기 먼 다단계 투자 사기 가해자인 마냥 유사수신 피의자로 고소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법 유사수신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미신고인 상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억울한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급드린 대로 유사수신에 해당하려면 정식으로 인가 등록을 받은 투자자문업체나 금융기관 사업주체가 아님에도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 보장 등 그럴듯한 문구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도권 투자 중 어떤 경우도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홍보 문구로 포장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원금 보장이나 초과 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었다면 이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원금 보장이나 은행 이자율을 몇 배 초과하는 고수익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과거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또는 코인 리딩방에서 급등주를 추천하면서 원금 보장을 홍보하는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임에도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들은 대부분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사례들입니다. 유사수신 행위 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표시 혹은 광고만 했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되는 피의자 중 대다수는 유사수신 외에도 사기죄 혐의로도 기소됩니다. 만약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고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경법 사기로 피의 기소 제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유사수신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규모가 몇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것인데요.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혐의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부터 체포 구속된 다음에 구치소에 수감된 채 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유사수신 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누군가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미등록 미인가 업체를 운영한 상황이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또는 업체 등록이나 인가 요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정 여부는 달리 판단됩니다. 즉 다수가 아닌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라도 계약상 중요 내용에 관해 상대를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언급드린 대로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특경법 사기 처벌 조항에 따라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 한에서만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 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로 유사수신 외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법은 어떻게 될까요? 본의 아니게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내가 한 투자나 사업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아무리 고의가 없었고 의도한 바 없다 해도 처음과는 달리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될 행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지 무죄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사전
사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고소장을 정보 공개 신청해서 열람해서 고소인이 누구이며 몇 명인지, 고소 제명과 대략적인 고소 이유는 무엇이라고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첫 경찰 조사부터 조사 동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유사수신으로 고소까지 당했다면 피고소인은 다수의 고소인과 돈 문제로 복잡하게 사건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유사수신 고소 사건을 간신히 잘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이후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고소 사건에서 잘 대응해야 이와 연계된 다른 민형사소송까지 모두 유리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 사건에서 나도 상위 조직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다단계 유사수신 고소 사건에서 무작정 근거 없이 나는 상위 조직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책임 면피로 이런 주장을 지어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조사해보거나 포렌식을 해보면 사실관계는 모두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설령 중간 관리자가 맞다 해도 나도 속았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상선이나 본인이나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